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식 스터디 주주스입니다. 지난 일부에서는 2차 전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초적인 변수들인 리튬과 유가를 살펴보았고, 또한 중국 정책의 변화에 따른 비아디의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2부에서는 수요가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즉 앞으로 실제 매출을 만들어줄 시장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 ESS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두 번째로 유럽의 중국 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에게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 마지막으로 유럽 주요국의 보조금 재개로 다시 살아나는 전기차 시장. 이 세 가지는 앞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를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ESS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시장은 내년도 올해보다도 엄청 더 규모가 커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 ESS 시장은 거의 약 30% 수준이지만 이제 북미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대비 절반 이상의 규모로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용 배터리 셀보다 ESS가 훨씬 공급 간격이 2배가량 높다는 점에서 금액 기준 시장 규모는 전기차 시장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ESS 수요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인데요.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는 거의 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현재 미국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내년부터 중국의 배터리 이용을 거의 막는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제 미국 ESS 배터리 시장을 이제 한국 업체들이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사실 원래는 삼성 SDI 같은 한국 업체들이 ESS 기술력이 제일 앞서 있었고, 원래 글로벌 ESS 시장을 지배했었던 것은 한국 업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ESS 시장도 그 당시에는 작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육성을 안 하기 시작했고, 전기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엄청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은 이런 화재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LFP에 집중을 한 거고,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중국이 글로벌 ESS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게 됩니다. 거의 뭐 80% 이상이 중국산 LFP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되는 것만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중국에 비해 성장 산업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에너지 산업 쪽으로 중국 정부가 지원도 다 해주고 규제도 다 없애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크게 성장해 왔잖아요. 게다가 현재 AI 산업 쪽으로도 미국 기업들을 추격해 오고 있고, 이러다가 AI 산업에 대한 패권도 중국에 넘겨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산업 쪽으로도 중국 기업들을 견제해야 하는 거죠. 여기 보셔도 최근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셀은 직접적인 상계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중국 배터리 이용을 사실상 거의 막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ESS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업체들에게 다시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상승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ESS 산업은 AI와 연계돼서 더 큰 이슈가 되었고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의 IRA 정책 AMPC 제도로 ESS를 설치할 때 투자세 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받으려면 내년부터 비중국 소재의 부품 비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 배터리에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 비중국 것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비중국이라면 한국과 일본인데요. 일본은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증설하거나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의 수요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ESS 배터리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많이 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력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지금 터빈을 못 구하는 상태라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짓는다 해도 3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원전도 크게 이슈가 돼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하지만 원전은 특히 전력 생산까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의 소요 시간은 거의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려면 ESS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ESS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25에서 30%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28년 정도가 되면 거의 40에서 50%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ESS 시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수요 부진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다 아시죠?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테슬라가 미국 생산 전기차에 중국산 부품을 전면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이틀 전 뉴스인데요. 중국산 전기차 도청 의혹, 이런 해킹에 대해서 의혹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 국방부는 이제 최근 관용차에 도입한 중국 차에 대해서 국방부 기기를 이 차량에 연결하지 말라는 스티커까지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솔직히 중국산 홈캠도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중국산 홈캠 같은 경우도 도청이나 도찰이 돼서 그런 사생활이 찍힌 영상 유출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뭐 중국산 IP 카메라로 인해 가지고 가정집은 물론 수영장, 병원 다 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금 중국산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했더니 해킹되어서 이제 대화 내용이 유출되기도 하고요. 또한 로봇 청소기도 문제가 되고 있죠. 중국 로봇 청소기가 좀 저렴해서 많이들 사시는데, 이것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도청 도찰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IP 카메라가 국내 시장의 80%나 점유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중국산 IP 카메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해킹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싸더라도 이렇게 도청이나 도찰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이 유출이 된다면 사람들이 중국산 전기차가 아무리 싸더라도 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 좀 장벽이 낮았습니다. 전기차 쪽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해놓긴 했지만 배터리 쪽으로는 아직 없었는데, 최근 유럽도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가장 큰 제조업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유럽 내 자동차 산업 구조상 중국 전기차 업체의 영향 때문에 고용 리스크 또한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럽 또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작년 유럽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023년 옥토버니까 10월이죠.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하겠다고 한 게 EU 기반의 생산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면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반보조금 조사 후 이제 저가로 유럽 시장에 유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올해 4월에 나온 기사로 EU가 중국과 이제 전기차 최저 가격에 대해서 설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거고, 그러면 기업들은 과잉 생산의 재고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유럽 시장에 더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쏟아낼 압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이런 출혈 경쟁으로부터 유럽 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그런 시장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자체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의 저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한 상태라 EU는 중국에게 최저 수출 가격 설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과정은 중국산 전기차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만 유럽에 수출되도록 해서 이런 저가 할인 공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EU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영내에다가 생산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일부 짓기도 했고요. 이것에 대한 규제를 주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영내에 생산 공장을 지을 경우 현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고, 그 다음에 유럽 영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 EU 영내에 있는 소재나 부품,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공장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걸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EU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국같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업체들의 그런 비용들이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고, 반면 이미 진출해서 밸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유럽은 좀 강도가 약하겠죠. 하지만 중국 내에서 이제 유럽의 자동차가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럽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면 굳이 EU 입장에서도 중국을 우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화되면서 유럽 내에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K 배터리 캐즘 건너나 이제 셀은 북미, 소재는 유럽 공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셀은 북미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ESS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북미 쪽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 배터리 소재사들은 유럽에서도 이제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셀업체는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종료됐지만 현지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그리고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진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3사가 북미 생산 거점으로 ESS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장축이 생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셀업체가 생산하는 LFP 배터리 가격은 이제 85달러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아쉽게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점유율을 확고히 다진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 3분기 유럽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점유율이 35%까지 내려왔고, 이번에서는 내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3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북미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 배터리 소재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내년 4월부터 양극재를 양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역시 스페인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고 향후 동박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솔루스 3단 소재도 이제 유럽에서 고객사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재사 입장에서는 역내 공급망 구축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라 중국 셀 업체까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이 유럽 내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중국계 셀 업체까지 폭넓게 이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되면 한국 업체들이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점점 넓히게 될 것이고 소재나 부품 업체들한테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산업의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월 30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었지만 유럽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영국인데요. 영국은 2022년도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2025년 7월부터 구매 보조금이 다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2028년에서 2029년까지고 테슬라 같은 비싼 모델도 기준에 맞지 않고 중국에서 제조되는 일부 모델은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때문에 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랜트라는 시스템 거의 보조금과 비슷한 거고요. 이미 확정돼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차종은 한 30종 정도지만 차츰 적용되는 범위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영국은 의무 판매 제도도 있고 보조금 또한 주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가장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독일인데요. 독일 또한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0월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각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3년 말 중단했었죠. 근데 이제 내년인 2026년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하나로 약 7,4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663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보조금 정책에 따라 중저가 전기차 모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중소형 차량이 주력인 게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이에 맞춰 중소형 전기차종을 집중 공급하고 있어 보조금 수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지금 보조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국가들에서 보조금을 현재 다시 재도입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그래서 유럽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는 역성장이었지만 올해는 30% 정도까지 그로스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내년도 이런 보조금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확 뛰면서 이제 상승세를 탔는데 이미 주가가 오른 것을 봤을 때 추세의 반전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아직 눈에 두드러지게 숫자로 찍히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특히 중저가 배터리에 대해서 ESS 산업 쪽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미드니켈 같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방향을 찾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감이죠, 현재는.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디까지 밀려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서 없어진 미국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내년까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요즘 수준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 여러 규제들이 생기면서 중국의 저가 공급 과잉 이런 문제들로부터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이 의미 있게 숫자로 찍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시기를 한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나올 전기차 신규 모델이 2026년부터 또
2027년부터 더 많아지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LFP 생산 가동이 이미 시작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년 4분기부터 공장을 가동하잖아요. 이런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020 미국 시장에서 한 10% 이상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기업의 주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장세와 실적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산업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또 한 번 오르고요. 그게 실적에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 또 한 번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기대감으로 오를 때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때 또 많이 오르고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오르다가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오르다가도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호재가 나오면 급상승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조정을 받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악재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또 떨어지고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또 떨어지고. 근데 보면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자리에서 그렇게 악재적인 뉴스도 아니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이 지지해 줄 만한 지점에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사람들이 투매를 하게 되는 순간이죠. 지지해야 할 것 같은데 지지를 못하고 또 떨어질 때요. 이럴 땐 사람들이 무서워서 패닉셀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선 일부러 주가를 더 급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나면 또 반전이 일어나서 상승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주식이라는 게 평범하게 쭉 오르거나 또 쭉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추세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희일비를 하지 마시고 항상 스터디를 하면서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만 하잖아요. 주가가 올라도 걱정,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도 고점을 모르고 어떤 사람도 저점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정과 변동성이 크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공부하고 준비해 두면 다음 사이클에서 훨씬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전기차 수요 측면에서 새롭게 열리고 있는 기회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ESS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유럽 보조금 재개로 인한 전기차 수요 회복, 그리고 유럽의 규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모든 요소는 결국 2차 전지 산업이 또 한 번 성장 주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조정과 변동성이 크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공부하고 준비해 둔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